미국의 대중 첨단 산업 견제 상황을 보셨는데요. 실리콘밸리 기반의 IT 전문 매체 더 밀크의 손재건 대표님 모시고 관련 인사이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대중 첨단 산업 견제 문제, 미국에서 지금 양대 정치 세력이 앞다퉈 견제에 나선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중 정서를 활용한다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중국이 무섭다, 중국 경제 성장이 계속 높은 수치로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또 뒷받침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당 그리고 두 후보들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그 선거 전략 이상의 그런 반중 정서가 미 국민들에게 깊게 깔려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반중 정서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면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그리고 기술 발전이 미국의 경제적 지위 그리고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중국은 인공지능, 5G, 반도체, 또 퀀텀 컴퓨팅 한마디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이런 핵심 기술 하이테크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거의 위협할 수준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인들에게 이익에 크게 위협을 느낀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 국민들에게도 정서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후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제로 보면은 각종 데이터를 보면 2030년 정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 미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5G, 인공지능, 반도체, 퀀텀 컴퓨팅들이 지금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뿐만 아니라 보안, 안보 문제죠. 여기에도 위협을 미치면은 미국인들의 생활에도 뭐 테러 위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이 기술 파워를 가지고 패권을 유지하면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뭐 유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 패권에도 가장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익 또 생존의 차원에서도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건 지금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AI 칩, 엔비디아 칩을 수입하지 못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화웨이 같은 통신 장비 업체 등을 통해서 반도체 분리를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AI 칩에 대한 성능 문제 그리고 소재 표준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시청자 여러분은 조금 생소한 얘기일 수 있지만 AI 칩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중국 측이 잘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이 실리콘 바탕으로 첨단 2나노, 3나노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미국의 제재에도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산을 하느냐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 양산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양산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고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급해 주신 대로 소프트웨어 특히 만들고 칩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생태계가 중요한데 이 소프트웨어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라는 핵심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고 같이 좀 보강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칩 설계 또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파워가 있는데 중국은 화웨이는 쓰기 아무래도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나 제조 파워 이런 많은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단순하게 칩을 개발했다. 또 2나노다, 3나노다 이런 첨단 공정의 이슈가 아니라 이것을 양산하느냐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추격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미국을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또 한국 포함해서 네. 칩4라고 하죠. 그런 네. 국가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술과 양산을 넘어서
판매입니다. 판매. 이거를 만들었는데 양산까지 했는데 만약에 네. 어디다가 판매하느냐. 결국은 이것도 미국에서 또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뭐 수입 금지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들어도 중국 내부에서 내수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네. 결국은 또 가격 경쟁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C4 관련돼서 중국의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넓게 퍼지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고 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치프에서 사실 이탈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 시장은 굉장히 우리에겐 큰 반도체 시장이기도 하고요. 참 곤란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곤란하죠. 그리고 우리가 칩4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국 얼라이언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뭐 최대 시장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안보적인 위협도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동안 2, 3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지금 확실한 거는 미중 무역 전쟁, 미중 기술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흐름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네. 것을 이거는 상수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아무래도 좀 낮춰야 되는 첫 번째 이슈 같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개발을 좀 서둘러야 되겠죠. 특히 이제 뭐 R&D 자금을 넣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기술적인 돌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 예를 들면 한국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이거를 개발했다라고 네. 하면은 중국과 미국 다 좀 뛰어들어서 좀 기술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이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도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조금 더 지금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국내 산업 생태계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 의존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내수 시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대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좀 약간 중국하고 비슷한 약간 앞서는 수준인데 이거를 미국 선진국과 일본, 독일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좀 더 부가가치 높인다면 시장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대외 경제만 민감한도가 아니라 우리 내재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